미국 사람들은 미국 헌법의 정신 이런 걸 강조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교육이 돼요. 터키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터키계 교수가 저한테 한 얘기인데, 이게 애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큰애는 절대 안 넘어갈 줄 알았대. 그때 학교를 딱 보내놨더니 갔다 와서 미국의 정신을 말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래서 헐, 여기서 태어난 막내는 당연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강력하다 애들. 교육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헌법 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적 애국주의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교육이 돼.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교조에 의해서 뭐가 교육돼? 대한민국은 헬이다. 그래서 이건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 어디서 살 건데? 그러면서 맨날 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그럼 러시아가 이겼으면 어떻게 돼? 러시아어 배우고 좋죠? 독립을 했을까? 그럼 우리 강제 이주당해 시베리아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박정희가 열받게 하죠. 막 경부고속도로 뚫고. 그때 누구 나중에 대통령 되시는 킴이라는 분은 감자 심자 그랬는데, 감자 심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감자도 캐먹고 배고플 때. 응? 좋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적 애국주의 이걸 설명해 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한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는 강조해야 될 헌법적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딱 질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칼에 몇 개로 딱 정리가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추구해야 될 헌법적 가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그럴 때 제가 4대 가치를 뽑아봤어요.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 그리고 미국의 친구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1919년에 1919에 선포한 것에서부터 지금 헌법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인권, 이건 불변이죠. 인간이 존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근대 인권의 역사에서 이것도 종교개혁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신학적인 배경 없이 인간의 존엄성 이론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독립선언에도 이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했던 인권선언의 핵심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도덕적 인권이라고 표현했냐? 폐륜을 인권으로 구성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존엄성에서 파생되는 도덕적 인권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는 중시한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도 제대로 읽은 자가 한국에 몇 될 것이냐. 매우 슬프다 이것도. 그러니까 맨날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은 변태의 손입니다. 그렇게 이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중요한데 도덕 감정론을 읽어보면 이게 따뜻한 손이에요. 변태의 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덤 스미스도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저술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승만이 또 이걸 탁월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깊이 꿰뚫어 보는 사람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전반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중시하지만 거기서 낙오한 분들을 또 따뜻하게 돌보는 그 구조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이게 2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이 책임윤리인데 무슨 얘기냐면 결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 책임윤리도 소명의식에서 나와요. 저게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덕목, 독일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신념윤리라는 거는 내 신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걸 강력히 추진하는데, 결과 책임을 진다는 건 뭐냐면 그랬다가 헛방 질렀다. 그럼 바로 철수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책임윤리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고 쳤는데 또 나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또 나와.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뭔 사고를 쳤냐? 무슨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해보니까 망했어. 그러면 걔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책임을 안 지는 이 풍토를 고쳐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치동맹을 통한 자주인데, 이 가치동맹이라는 걸 뭘 전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맹 영구화예요. 나토를 보세요. 나토가 영구화되고 있다. 뭔 얘기냐면 독일이 통일했는데 미군이 철수를 안 해. 그럼 한미동맹도 동맹 영구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가치동맹이라는 거예요. 동맹 영구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동맹은 단순히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수준이 아니고 그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이 계속 동맹일 수 있는 이유는 가치가 동일하다.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가. 우리가 미국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거는 두 나라가 건국 때부터 함께하는 가치를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동맹은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정체성 투쟁인데 이게 그람시가 얘기하는 진지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미동맹이 영구가 될까봐 좌파들이 수작을 부려서 정교조나 민노총 이런 애들이 그 정체성을 돌려놓기 위해서 20년 투쟁을 벌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정체성이 바뀌면 동맹이 끝납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로 동맹이 영구화 되겠네? 그러면은 못 집어삼키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리가 똑똑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적 차원에서 가치 동맹을 통한 자주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보수주의가 뭐냐? 근데 심지어는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왜 나온 거예요? 보수주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수구 꼴통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보수는 옛날 거를 무조건 고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심오한 말이 담겨 있어요. 자, 러셀 커크라는 분이 있는데 보수주의 사상을 정리해서 컨서버티브 마인드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6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보수주의 정신의 기초가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초월적 질서 인정이에요.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나 연락 합리적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합의하면 법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법 체계가 있다. 내추럴 러가. 그래서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 이것이. 여기서 여러분이 자연법 체계 이렇게 하면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다고 무조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은 도덕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수주의의 출발입니다. 이게 또 뭐가 기반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와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영미가 주도한 정치 문화에서의 보수주의의 기반은 어디냐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뭐냐면 협소한 획일성 평등주의. 제가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뭘 보냐면 야 평등하게 맞춰준다 그러면 나보다 나은 애들로 나를 끌어올려주는 걸로 착각해. 근데 반대로 너를 낮춰주는 거야. 이거. 대처가 뭐라 그랬어요? 너네는 부자들만 끌어내릴 수 있으면 모두가 더 가난해지는 걸 감수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에요. 획일적 평등주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자연적 불평등을 법으로 시정하려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여러분 네 부러운 게 머리숱 많고 모발이 탐스러워. 그럼 이걸 뽑아서 여기다 심어. 자연적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또 뭘 얘기합니까?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계급을 요구한다는 확신. 이게 뭐냐면 질서 정연한 걸 매우 좋아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칼빈이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학살당할 때 그들이 벌이는 투쟁. 그러니까 뭡니까? 순교신앙으로 자기 신앙을 지켜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편지도 쓰고 그때 강조했던 게 바로 저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항상 합법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질서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합법성은 형식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걸 충족했을 때 합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뭘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냐면 정당성. 정당성은 뭐냐면 도덕적인 관점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은 도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어떤 행위 속에서 선택과 행위 속에서 도덕적 근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주의예요. 멋지죠? 근데 어떻게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무식한 말이 횡행합니까? 그건 뭐냐? 보수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한 게 우리는 보수주의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보수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컨서버티브 마인드, 한국 버전은 이제 시작해야 돼요. 지금 한국이 위험에 빠지는 게 폭도화되는 걸 자꾸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유학생이 석사학위를 줘서 고향에 돌려보냈어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데 로펌에 취직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뭡니까? 그 친구는 나를 학자로서 지도교수로서 존경하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요게 설정될 때만이 저도 지도할 수 있고 얘도 지도를 받아서 학술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화혁명 같은 거 한답시고 제 멱살 잡고 이러면은 얘가 본인 손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예요. 그 권위를 해체하는 거는 절대로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존중될 때 오히려 본인한테 이득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갖고 제가 제 제자 그 학생한테 차 키를 딱 줘. 요즘 내가 오프로드를 좀 다녔더니 차가 좀 그렇지?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쩌라고요? 그러면 눈치 없는 애가 되잖아. 그럼 한국식 정서로 어떻게 돼? 닦어. 그 얘기야. 또 세차하고 앉아. 근데 이거는 얘가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행사할 땐 항상 뭐에 기초해야 돼? 법에 근거해. 그러니까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표절을 해오거나 학칙을 어기거나 이럴 땐 그걸 근거로 반드시 야단을 쳐야 됩니다. 도를 넘어설 땐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그래야 지도가 돼요. 근데 바보들이 몰려나와서 권위를 파괴하는 게 민주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저급한 사회로 전락해버려요. 아주 저급하게 전락합니다. 그래서 또 뭘 얘기합니까?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거 매우 중요하네.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그 나쁜 놈들 역시 이정훈 교수는 돈을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인격권하고도 관계가 돼요. 뭔 얘기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명품은 아니지만 나름 멋을 부려. 그러면 이거는 저를 표현하는 방식 아닙니까? 근데 소유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제가 갑자기 무소유 이러면서 트렁크만 입고 강의하러 와. 그러면 그거는 병원으로 보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는 뭘 소유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투자하고 결과를 책임지고 이런 과정과 매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더 많이 가져왔는데 뺏어올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지한가. 산업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급성장은 했는데 얼마나 무지한 사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정말 심각한데 야 이렇게 멍청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그런데 백종원 씨 데려다 뭐 얘기해요? 아니 상권을 침해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상권을 침해? 상권이 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보니까 개념 탑재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개념 없는 애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상권이라는 말을 쓰려면 상권이 뭔지 전제가 돼야지 개념이. 개념적인가. 상권이 뭔데? 몰라. 근데 그냥 상권을 침해한대. 뭔 소린데 이게. 짜장면집을 차렸어. 그때 맛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 그래서 옆에 또 짜장면집 생겨. 이렇게 해서 짜장면 거리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집중되니까 매출액이 올라요. 지 혼자 저기 어디 상간 벽지에 짜장면집 생기면 누가 가나. 이해가 되시죠? 상권이 뭔데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바보 같은 국회의원을 가르치잖아요. 백종원이. 자유시장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뭔데? 몰라.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에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배경이 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잖아. 근데 이 바보들은 무슨 짓을 해? 불 켜놓으면 나방이 모이지. 니들이 나방이냐?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무조건 가서 지지 발언하죠. 그 수준이니까. 그러고서 무슨 보수를 해. 네 뇌를 보수해라.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법률과 규범을 믿고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상하려는 궤변론자. 한국에서는 마차가 말을 끌죠.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되는데. 소득 주도 성장? 그걸 어떻게 해? 아니 성장이 돼야 소득이 느는 거지. 그럼 궤변을 버려. 그러고서 법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아.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는 보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경제학자를 불신한.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경제 자체를 불신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 장난치는 거에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통계가 안 좋으면 통계청장을 바꾸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런 짓을. 그 다음에 변화가 무조건 좋다. 변화가 유익한 개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수주의 이론을 구축해 놓은 버크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 보수당의 정신 그리고 발전사 미국 보수의 변천 그런 거를 보면은 뭘 느끼냐면 전통 속에서 개량해 나가는 변혁해 나가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깡그리 없애고 새로 세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바퀴벌레 나온다고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혁은 바퀴벌레를 화끈하게 잡아보자 이러고 불을 질러요. 그 다음에 집이 다 타면 거기 와서 울어. 이제 추위에 떨어야 되거든. 그런 바보짓을 하는 건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보수주의 그러면 한국에서는 자유지상주의랑 동격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최소정부만 하면 보수고 자유지상주의적인 거 얘기하면 보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체까지도 다 자기 소유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윤리 파트, 이 난자를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 강박 이런 거 없으면 서로 합의하에 한 거면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자유야.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핵심 뭐냐면 자격이 중요합니다. 인타이틀먼트예요. 선택한 거에 대한 것은 또 존중한다. 그러니까 그 자격이 어디서 오냐? 선택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덕적인 지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구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저걸 보세요. 저게 이제 풍자만한데 무시무시한 애가 탈레반 같은 애죠. IS나 이런 애가 칼로 지금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도살당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저 안경 쓴 분은 합리적인 무슬림이에요. 네가 죽기 전에 잘 생각해봐. 너를 죽이는 저분은 이슬람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다. 목을 따기 전에 야, 미안한데 이분이 이슬람을 대표하지 않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하고 수작을 부리는 한국 좌파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면 또 이슬람 혐오를 해. 네가 기독교 혐오야.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런 데 놀아나면 안 된다. 지금도 덴마크 여성 2명을 또 살해했죠. 악한 애들이.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뉴스입니까? 제가 조던 피터슨 얘기했었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항하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발전된 서구 사회에 살면서 서구 사회를 저주하게 만들죠. 저런 것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강력하게 저런 것들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